그 매일매일 올리는 자료 있잖아요. 매일매일 올리는 자료. 밴드에 올리는 자료 있죠. 그거 잘 보고 있죠. 지금 혹시 밴드에 가입을 안 하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할 때, 그냥 밴드 검색란에서 공시법 치면 나와. 공시법 치면요. 그래서 표지가 훈민정음입니다. 29에 이래 나오겠지. 그래서 보면 28에도 있거든. 28에는 우리와 관계없어. 29회입니다. 29회. 그래가 반드시 가입을 할 때는 실명으로 해야 됩니다. 송유나 이렇게가 에듀나인이라면 됩니다. 진짜 요래 써놔니까 요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써야지. 자기 이름을. 송유나 이래야 자기 이름을 써야지. 맞죠? 네. 그래가 지금까지 올린 자료는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카페에 올리는데 여러분들 이걸 출력을 하거든. 출력을 할 때 여러분들은 절대 출력을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하나하나 출력을 해내려고 그러면 양이 많아서 안 돼.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딱 모아가지고 B4 용지로 딱 만들어놔. 그럼 20장밖에 안 돼. 오케이? 네, 그러니까 개인이 했다면 그 A4 이렇게 뽑아내면은 그 100장씩 막 이래 돼버려. 그거는 양이 너무 많아서 안 되거든. 그래서 제가 B4로 딱 해가 양면으로 일하면은 20장만 하면 돼. 그래서 그걸 다음 주 월요일 날 카페에다가 올려놓을 거거든. 올려놓으면은 필요로 하면 출력해가 보시고 필요 안 하면은 놔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모아는 그걸 또 다음에 놓은 거 또 모아가 그 다음에 또 5, 6월 달에 되면 또 그걸 한꺼번에 일괄 이렇게 해가 쭉 주는 거라. 오케이. 네, 그렇게 하세요. 근데 밴드는 보기는 보고 있어요? 네. 안 보던데. 흔적이 하나도 없어. 오케이. 그럼 봤으면 봤다라는 뭔가를 좀 남겨야 돼, 안 남겨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이 원래 그거잖아요. 그죠? 꼭 그거를 내가 말로 해야 되느냐? 말로 안 해도 다 알고 있다는데, 옛날에는 제가 이런 예를 자주 들죠. 옛날에 어머님께서 옆집에 갈 때 식사 시간은 피해서 가라 해요, 안 해요? 해요. 하죠. 근데 이제 부득이하게 식사 시간에 갔어. 그럼 나는 밥을 안 먹었거든. 안 먹었는데 친구 어머니가 희순이 밥 먹었니? 이러면 안 먹어도 먹었습니다. 라는 게 예의였지. 요즘에 그러면 축구다, 축구 아니다? 축구입니다. 요즘에 그러면 축구입니다. 그냥 밥 안 먹으면 예, 안 먹었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차려진 반찬에 밥만 한 공기 올려주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아직까지도 그냥 안 하는가 봐. 네. 그래가 먹으면 되지. 그래서 요즘에는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 돼. 옛날에는 참는 게 미덕이었거든. 요즘에는 참으면 손해봐요, 손해.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자, 그래서 120페이지를 갑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시험에 지력 공부의 복구거든.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1번에 지력 소관청 줄 것에. 그래가 여러분들 그 셋째 줄 끝에 보니까 이래 나오죠.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한다 이래 나오죠.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거다, 직권을 하는 거다. 직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121페이지를 갑니다. 121페이지 가면은 복구 자료가 있거든. 그 자료에 보면은 소유권에 관한 복구 자료는 2개예요.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는 7개라. 이런 거는 제가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법에 규정을 해놨어. 그래서 위에 소유권의 1, 2를 묶으세요. 그다음 토지의 표시에 1, 2를 묶으세요. 위에 1, 2와 아래의 1, 2는 같아, 안 같아? 같이.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잠깐 와보시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장부가 2개입니다. 하나가 등기부예요. 하나가 지적 공부예요. 그럼 이 등기부에 부동산 표시를 공시를 해. 권리 관계를 공시를 해.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가 있어. 그러면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를 공시를 하고 소유자를 공시를 해요. 그럼 여기서 출발은 이래합니다. 이 토지의 지목이 전이다. 그럼 여기도 전이로 나오지. 그럼 여기도 전으로 나오지.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다. 그러면 갑, 여기 뭐가 있다? 갑. 이래 되어져 있지. 그런데 간밤에 다시 복구라는 말은 지적 공부가 분실이 돼서 멸실이 돼서 새로 만드는 게 복구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동구청에 불이 나가 대장도민이 전부 다 불타버렸다. 그럼 새로 만들어야지. 그게 지적 공부보다 복구. 그 복구할 때 보세요.
토지의 표시는 뭘 보고 복구하고 소유자는 뭘 보고 복구하느냐 이 말이거든. 그럼 토지의 표시가 등기부에도 나와야 나와. 그럼 등기부 보고하면 된다 이 말이야. 소유자가 등기부에 나와야 하나요? 나와. 그럼 등기부 보고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문자로 만들면 등기부는 토지 표시의 복구 자료도 되고 소유자의 복구 자료도 된다 이래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법에 있잖아요. 이 토지의 토지의 표시의 복구 자료는 7개를 정해놨어. 소유자의 복구 자료는 2개를 정해놓는 기라. 요 위에 등기부예요. 그 다음에 판결서입니다. 여기에 등기부입니다. 여기에 판결서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러면은 이 판결서라는 건 이제 예를 들어서 들어갈 때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제출해야 될 서류에 판결서가 들어가면 유예와 불문 전부 다 오입니다. 왜 그러냐 할 때 여러분들 보세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는 몇 개? 2개. 그럼 이게 불타버렸다면 이거 보고하면 되지. 근데 전쟁이 일어나가 등기소도 폭격을 당했어. 그럼 이것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근거, 자료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서로 소유자라고 덤벼들 수 있지. 그때는 소송을 걸어서 판결서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공시법 시간에 제출해야 될 판결서에 다시 한번 제출해야 될 서류에 판결서는 전부 다 오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민법 시간이었다면 이게 형성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다, 확인 판결이라는 걸 구별을 하게 될 거거든. 그러나 이 지적에서 노는 판결은 전부 다 확인 판결, 확인받아 오라 이 소리거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놓습니다. 여기에 지적 공부 등본이 나오는 거라. 그 다음에 청량 결과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의 서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복제를 해놨다. 그럼 요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요래 놓고 공부를 합니다. 복구, 자료, 조사 이렇게가 조사서, 자료도, 그 다음에 이제 복구 청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계, 면적을 조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개시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의신청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복구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책에 잠깐 줄 하나 꺼놓고 들어가겠어요. 121페이지에 있잖아요. 거기에 3번에 보고 절차 이런 거다. 그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5번으로 갑시다. 5번에 갑니다. 경계 면적 조정입니다. 옆으로 갑니다. 복구 청량을 한 결과 복구 자료와 일치하지 아니한 때는 자 적었습니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경계 면적을 조정할 수마다 있다. 여기서 키는 동의를 받아가 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요래하세요. 경계 면적이 변하면 우리 집의 면적이 늘어났다는 것은 옆집의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말이지.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항상 이해관계는 들어가면은 직권을 할 수는 뭐다? 없다. 동의받아야 됩니다. 그럼 한 장을 넘기세요. 넘기면은 제 위에 6번에 개시가 나오죠. 옆에다가 15일 이상이라면 15일 이상. 7번에 이신청입니다. 복구하려는 토지 표시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죽었습니다. 개시 기간 내에 지적 소관자. 그래 딱 일단 해놓고 풀어보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요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자, 이 글자를 이렇게 먼저 합니다. 토지 이동입니다. 그럼 다시 합시다.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한다. 그러면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걸 뭐라고 그런다? 토지 이동. 달라졌다면 서류를 한다. 이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걸 보고 바로 잡는 거를 뭐라고 그런다? 지적 정리. 맞아요? 네. 요래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 이랍니다. 글자를 보세요. 강동구청에 불이 나가 대량도면이 전부 다 불타버렸거든. 그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새로 만들 때는 제일 먼저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 그래가 조사서를 작성하고 자료도를 작성을 하거든. 서는 글이다, 글입니다. 글. 대장의 자료를 정리한 게 조사서. 도는 글이다, 글입니다. 글. 도면의 자료를 정리한 게 뭐다? 자료도. 그래가 자료가 있다면 그걸 복구하면 끝이에요.
없다면은 청량을 통해서 다시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청량을 하면 경계 면적이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그러면 경계 면적이 달라졌다면은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는 뭐를 받아? 동의를 받아 경계 면적을 조정할 수마다 있다. 자, 다시 갑니다. 청량을 하면 경계 면적이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달라졌다면 달라진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돼. 그게 개시다. 그러면 개시 기간은 며칠 이상? 15일 이상. 그러면 주민들은 개시된 내용 보고 옛날보다 면적이 늘어났다? 입 다물면 돼요, 안 돼요? 돼. 면적이 줄어들었다? 떠들이 된다, 안 된다? 떠들이. 그게 뭔 신청이다? 이의신청이다. 맞아요. 자, 그럼 요 이의신청은 개시 기간 내에 어디다가 이재개한다? 지적소관청. 딱 됐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잠깐만 와보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랍니다. 처음에 등기부 보고 하면 됩니다. 판결서 보고 하면 됩니다. 그럼 요 등기부와 판결서는 토지 소유자의 복구 자료도 되고, 여기는 토지의 표시의 복구 자료도 돼야 안 돼요? 돼. 근데 요거는 이제 이해를 할 때 이랍니다. 지리공부 등본이죠. 우리 집에 대장도면, 한도통, 떼난 거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죠. 들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래서 읽어보세요. 시작. 청량 결과도. 그러면 복구 청량을 하면 청량 결과도가 있다, 없다, 있죠. 들고 들어가면 돼. 그러면 청량을 하면 경계 면적이 달라졌죠. 달라지는 게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 그럼 토지 이동이 있다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한단 말이야. 그럼 그 결의서 들고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공부할 때는 요래하세요. 법에는 이래 놓거든. 책을 보고 있었어요.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리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래서 제가 예를 들 때 이래 예를 들었거든. 제가 만약에 대단합니다.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경기고등학교에 가서 졸업증명서를 한 통 발급을 받아서 졸업증명서 집에 가지고 있어. 근데 경기고등학교에 불이 나가 학사 자료가 전부 다 불타버리는 거라. 그럼 새로 만들거든. 그럼 새로 만들 때 과거에 내가 학교로부터 졸업증명서 떼난 거 있잖아. 그거 들고 들어가면 돼, 안 돼요? 돼. 그럼 졸업증명서 있죠? 그러면 가가지고 이거 학교에서 발급해준 증명서 맞죠? 그러면 제가 이 학교에 졸업한 건 맞죠? 즉 복구자료가 될 수마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공서에서 각종의 증명서를 발급받거든. 그럼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발급받은 게 있다. 그거 들고 들어가면 된다. 이 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복제, 미리 분실될 걸 대비해서 복제 다 해놨다. 그럼 복제는 자료 보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돼. 끝이 되는 겁니다. 통과. 됐어. 그래서 요거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3페이지를 갑니다. 여러분들 거기 보면 이제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이렇게 나오거든. 요걸 여러분들 그 123페이지 제일 밑에 박스 있죠. 그걸 항상 들고 다닐 거라 우리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자, 요게 되어져 있어야 되거든. 자, 이쪽으로 와봅시다. 처음에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정리합니다.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한다. 이때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달라질 수마다 있다. 그 달라지는 게 토지 이동. 자, 요리라 보세요. 요거 읽어봐요. 시작. 토지의 표시. 요거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니까 요 6개 중에 하나라도 달라지는 걸 토지동이라고 한다. 이 말. 그러면 요 6개 중에 공시지가 있다 없다? 없다. 소유자 있다 없다? 없다. 토지 등급 있다 없다? 없다. 주소 있다 없다? 없다. 어디에 있는데? 아니, 어디에 있는데? 한글은 읽을 줄 알죠? 요 시작. 주소, 시작. 소재. 글자가 같아 다르다? 한글은 읽을 줄 알죠? 네, 다르죠? 그럼 주소가 달라지는 거는 토지동 2단이다? 아니다. 요 6개 중에 하나가 달라지는 게 토지동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괜찮습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 이런 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100번지거든. 요걸 요래하면 요게 소재예요. 요게 주소예요. 요게 행정구역의 명칭이에요, 명칭. 요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답입니다.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은 소재.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주소. 행정법상 부를 때 천호동이라는 게 행정구역의 명칭이다 이 말입니다. 감 잡았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된다? 소재. 주소라고 하면 틀리는 거지. 주소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사람을 기준. 맞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간혹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밴드 이런 데 올라보면은 도로명 주소 체계가 있으니까 이제는 소재 집어넣을 의미가 없지 않을 때 그런 이제 도로명 주소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맞다. 우리는 사람을 배운다, 토지를 배운다, 토지. 토지는 우리가 별도지. 도로명 그거라는 거는 사람을 주소라는 게 그죠, 사람을. 오케이. 네.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토지를 배우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럼 통과.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지력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 6개 중에 하나라도 달라지는 걸 토지동이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예우 놓고 들어가는 거라. 이렇게가 다 됐거든. 그 여기에 신규 등록이에요. 등록 전환이라. 그 여기에 분할이라. 그 여기에 합병이라. 합병, 지목, 변경. 요래 나오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등록 사항 정정이요, 정정. 그 다음에 요거 하나 해놓고 합시다. 요거 등록 말소부터 해놓고 합시다. 등록 말소. 그 다음에 축척 변경. 그 다음에 등록 사항 정정. 요래해가 여기에 이제 행정구역의 변경입니다.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입니다. 지번 변경, 지적 공부 복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각종의 뭐가 있다? 사업. 그럼 여기서 있잖아요.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게 토지동이거든. 그럼 달라졌다면은 바로 잡아달라고 뭐 해야 된다? 신청. 아니면은 공무원이 알아서 고치는 게 뭐다? 직권. 그럼 요래 딱 오면 이제 보세요. 요 5개 있죠? 이거는 신청을 하는 거라. 요 3개는 신청도 되고 직권. 요거는 뭐다? 직권. 요거는 뭐다? 신청. 그럼 여기서 신청이 이래 나오죠? 그럼 요 신청은 이제 이래 나오는 거예요. 소유자가 한다. 이런 말. 사업 시행자가 한다. 이 말이에요. 대위 신청한다. 이래 놓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항상 원칙은 무슨 자다? 소유자. 그럼 이거는 소유자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소유자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무슨 자가 들었다? 사업. 이거는 누가 한다? 사업 시행자. 요거를 딱 됐죠? 그럼 이제 답을 놓을 때 신청을 할 때는 이제 크게 2가지로 나오겠죠. 하나는 의무가 있냐 없냐 이래 나오겠지. 그럼 의무는 강제다 강제이다? 강제. 강제니까 날짜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 그럼 요 위에 거는 전부 다 60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 있죠? 요거는 등록 말소는 며칠? 90일. 이는 날짜가 없어요. 직권이니까 당연히 날짜가 없는 거예요. 요거는 며칠이다? 15일. 그러니까 이건 그냥 외우는 거지. 60일이다, 90일이다, 15일이다.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짜가 나왔다라는 거는 강제다 강제이다? 강제. 그럼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안 하느냐 이래 놓는 것이. 그래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아. 신청 의무를 게을리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아. 그러나 거짓으로 신청하면 처벌한다는다? 한다. 그럼 그걸 이제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럼 이제 요래 딱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래 놉니다. 자, 요거 맞추면은 조탕사 드립니다. 대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몇 명?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한 달 전에 배웠던 이야기를 질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런 네 명이라 4명. 그래가 이제 그걸 갖다 이제 풀어가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의를 가봅시다. 의에 동그라미 1번으로 가세요. 1번에 갑니다. 토지 이동이라 하면 죽었습니다. 토지의 표시.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동의 종류를 자꾸 익숙을 시켜 놓으세요. 익숙을 통과. 됐죠? 그러면 이제 124페이지로 넘깁니다. 그럼 거기 보면은 토지동의 신청권자 이런 거거든. 1번에 제목만 줄 것이에요. 그래가 이제 2째 줄에 갑니다. 2째 줄에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할 때 거짓으로 신청 그거만 딱 줄 거고. 자, 적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뭐다? 벌금. 이래 놓습니다. 여러분 그 박스를 잠깐만 볼까요? 토지 소유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봅니다. 미등기 토지의 대장상 소유자죠. 그럼 소유자다 소유자이다?
소유자. 두 번째, 상속권자니까 소유자다, 소유자이다, 소유자.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니까 소유자다, 소유자이다, 소유자. 공유수을 매립했죠, 소유자다, 소유자이다. 여러분,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 답입니다. 건물의 신축은 등기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오도와이다. 그럼 서상간척지를 매립해서 매립 준공만 딱 떨어지면은 뒤쪽 공부에 등록 안 해도 소유권은 취득한다, 한다. 그러면 공유수를 매립했을 때 매립권자니까 소유권 취득했다, 했다, 했지. 그게 소유자지, 소유자. 그러니까 결론은 소유자입니다. 그럼 제 손을 보세요. 그럼 전세권자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유자가 할 수 있다면 소유자. 전세권자는 소유자 이단이다? 아니지.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사업시행자는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제 그 첫째 줄을 봅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의 할 때 등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결론은 사업의 종류는 불문하는 겁니다. 그냥 사업자만 딱 들어가면 누가 한다? 사업시행자. 그게 공공사업이든 택지개발사업이든 농어촌정비사업이든 도시개발사업이든 사업자 들어가면 사업시행자. 그 다음에 대위 신청할 수 있는 자 몇 명? 4명. 그대로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외우는 겁니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깁니다. 넘기면은 칠판을 이리 오세요. 자, 요거를 지금부터 배우러 갑니다. 배우러 가는데, 자, 요거를 한번 배우러 갑니다. 등록 전환. 전환입니다. 127페이지를 가세요. 자, 127페이지를 갑니다. 처음에 갑니다. 등록 전환 이래 놓는데, 요거는 딱 두 글자만 딱 기억하세요. 하나를 잠깐 넘겨볼까요? 넘겨보세요. 거기에 2번에 대상 토지 나와야 하나요? 나와. 그리고 1, 2번만 공부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공부를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 요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옵니다. 여기에 큰 타이틀로 등록 전환이거든. 그러니까 등록을 바꾸어주는 게 등록 전환이라.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이렇게 풀었어요. 자, 정리합니다. 우리나라의 토지는 두 개로 나누지. 하나는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고, 하나는 무슨 대장? 토지대장. 그럼 답입니다.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꾸어주는 게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토지대장에서 임야대장으로 가는 거는 있다, 없다? 없다. 토지대장에서 임야대장으로 가는 건 없어. 그럼 다른 표현을 해봅시다. 여기가 산입니다. 산이니까 임야대장에 등록됐지. 산을 허물어버리고 택지를 조성했거든. 공장을 지었거든. 학교를 지었거든. 그러면 평지가 돼버리는 거라. 그러면은 토지대장에 등록 대상이 되는 거라. 그래서 임야대장에 등록된 걸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꾸어주는 게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 그럼 그 1번 있죠? 1번 옆에다가 133페이지라고 적으세요. 또 대상 토지의 동그라미 1번입니다. 133페이지를 적고, 자, 그러면 이제 봅니다. 옆으로 갑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자르세요. 자, 그 다음에 줄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그 하나만 줄 것이요. 등, 관계법령엔 토지에 줄 것입니다. 형질 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으로 인하여 줄 것입니다. 지목을 변경. 하이할 토지로 한다. 일어났죠. 그럼 여기서 무슨 글자만 딱 조심하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두째 줄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질 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는 지목 변경 대상이다. 오덱스타? 그러니까 얼른 보면 그게 맞아 보인다, 틀려 보인다? 맞아 보인다. 다시.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는 지목 변경 대상이다. 이러면 얼른 보면 지문이 맞아 보인다, 틀려 보인다? 맞아 보이지. 감 잡았어요? 괜찮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아니, 잠깐만 있어요. 지금은 답을 우리가 책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안 보이는데, 시험장에 가면은 형질 변경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사용성 이렇게가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는 지목 변경 대상이다. 이라면 문맥은 맞아 보인다, 틀려 보인다? 맞아. 그거 다 틀려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 이쪽으로 잠깐 와보세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있고, 토지대장에게 항상 이래 갑니다. 형질 변경이에요. 형질 변경 다음 단계는 용도 변경이에요.
오케이? 네. 용도 변경 다음 단계는 무슨 변경이다? 지목 변경이다. 오케이? 그럼 이제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한번 해볼까요?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는 지목 변경 대상이다 그러면 맞아 보인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는 위에 거는 등록 전환입니다. 밑에 거는 지목 변경입니다. 답만 딱 가져갑니다. 임야 대상에 등록된 토지가 형질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러면 무슨 전환? 등록 전환. 토지 대상에 등록된 토지가 형질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게 무슨 변경이다? 지목 변경. 요래 구별한다 이 말. 그러면 첫째 줄에 가세요. 첫째 줄에 임야 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잘랐죠? 그럼 벌써 답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그러면 무슨 전환이고? 등록 전환. 그런데 출제 이유는 그걸 안 써준다 이 말입니다. 안 써주면은 무슨 법에서 출발한다?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이니까 산이다 산아이다? 산. 그러니까 바로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이지. 맞지? 네. 그러면 133페이지로 가세요. 133페이지로 갑니다. 제일 밑에 지목 변경의 대상 토지입니다. 1번으로 갑니다. 1번. 자, 거기 보면은 국토의 경우 이용하는 법률 찾았습니까? 네. 그걸 줄 것이요. 국토의 경우 이용하는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에 자, 죽었습니다.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는 이래 나오지. 네. 그럼 그거는 무슨 변경이다? 지목 변경. 그럼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128페이지라고 적으세요.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128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요령을 알려 드릴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다릅니다. 처음에 요리합니다. 자, 글자를 두 가지로 합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떴어. 그럼 시작. 등록 전환. 되죠? 네. 그러면 산지관리법 떴어. 시작. 등록 전환. 국토의 경미 이용에 관한 법률이 떴어. 시작. 지목 변경. 요리하면 된다. 이 말. 감 잡았죠? 네, 됐어요. 그러니까 산지관리법 딱 넣으면 아 이거는 등록 전환. 국토의 경우 이용하는 법률이 딱 뜨면 뭐다? 지목 변경. 그래 딱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은 128페이지를 가세요. 동그라미 대상 토지의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이거는 읽을 때 이래합니다. 등록 전환은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그러나 반드시 지목 변경이 생기는 것은 뭐다? 아니다. 그러면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 전환이거든.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를 낼 때 법은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거든. 예외는 있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예외를 무한정으로 인정하면 된다, 된다? 안 돼. 그래서 예외는 반드시 법에다가 정해놓는 거라. 그러면 그 글자를 그대로 써야 돼요. 오케이? 네. 그럼 그대로 쓰면 그 답은 항상 끝글자가 답이다, 이 말. 그럼 끝글자가 답이라는 말은, 제 손을 보세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제 말 들어보세요. 자, 이랍니다. 아까 주어가 답이 될 수 있는 게 있고, 목적어가 답이 될 수 있는 게 있고, 마지막 동사가 답이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절차법이거든. 절차법이니까 80%는 끝이 답이에요. 이게 있다, 없다. 이게 답이에요, 답.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여기에 있잖아요. 이제 정리합니다. 문구에 답수이 나와 있어요. 자, 처음 해봅시다.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마다 불합리. 불합리하니까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 뭐다? 있다. 그럼 이걸 시험에 낼 때는 그럼 불합리한 경우에는 등록 전환할 수 없다. 이게 없다. 있다. 이렇게 시험에 안 내는 거지. 오케이? 네. 그럼 자, 요리로 와보세요. 제가 예를 들 때는 요래 예를 들었거든. 자, 칠판을 봅니다. 여기에 어떤 지역이 있어요. 지역일 때 요게 산입니다. 산. 그러면 산이니까 지목이 뭐고 임야. 어디에 등록됐다? 임야 대장. 그런데 정답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그럼 도시개발 사업하면은 산을 깎아버리고 택지를 조성한다 이 말. 그러면 산 전체를 깎을 수 있다 없다? 있죠. 일부는 녹지 공간으로 둘 수도 뭐다? 있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할 때는 전부 다 깎아버리지. 그리고 요즘에는 녹지 공간 일부를 둡니다. 맞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90%는 깎았다고 칩시다. 10%는 남아 있어요. 그럼 여기는 지목이 뭡니까? 임야. 그러면 여기에 90%의 토지 깎아버렸거든. 그럼 평지가 됐지. 그러면 임야 대상에서 토지 대상으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바꿔요. 이거 바꿀 때
남아있는 요것도 등달아서 바꿔줄 수 있냐냐 이 소리라. 바꿔줄 수 있다. 있기는 있는데 지목은 손댄다 안 된다. 지목은 그대로 두고 등록만 임야대랑에서 무슨 대랑? 토지대랑. 자 보세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마다 있다. 문장만 익숙시켜 가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두 번째 보세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돼서나 지목 변경할 수 없는 이죠. 옆에다가 그린벨트 이렇게 그린벨트 이래서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이래 나누세요. 됐죠? 그럼 제가 다시 합니다. 임야도에 등록된 사실 형질변경이다.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할 때 지목 변경할 수 없는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경우에는 지목 변경 없이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등록 전할 수 있다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랍니다. 칠판을 보세요. 자, 여기가 산입니다. 산인데 요것만 치면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둘 수 있다 없다? 묶여둘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수자원 보호공사 우리가 뭐때 도시에는 그런 거는 잘 없지만 시골에 가면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거 있을 수 있다 없다? 그것도 한번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갖다가 정답입니다. 임야대장에서 토지량으로 바꿀 때 요거는 그린벨트 지역이잖아요. 손댈 수 있어 없어? 없어. 지목을 손댈 수 있어 없어? 없어. 지목은 그대로 두고 등록만 임야대장에서 토지량으로 바꿔줄 수마다 있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심하는 거는 여기입니다.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마다 있다. 그러니까 제일 걱정하는 거는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 전환할 수 없다 이러면 얼른 보면 맞아 보이는데 틀려 보인다. 맞아. 그러니까 한 번 더 읽게 되는 거야. 시작. 없는 경우에는 없이 있다. 이래야 된다.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애는 이렇게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 제가 들어봅니다. 오늘 종갓집의 제삿날이라 제주인 종손이 와야 되는데 차가 밀려서 지금 늦어. 그러면 이제 12시 됐어요. 그럼 1시 됐어요. 그럼 새벽 때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안 와도 지내야 됩니까? 안 와도 지내야지. 지목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뭐다? 없이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갑니다. 디귿, 도시군 관리계획서는 줄 것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도시군 관리계획서는 책에 여러 번이 나오거든. 끝에 가면 전부 다 뭐다? 있다. 옆에다가 관공서라고 적으세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서는 개인이 걷는다, 관공서 걷는다, 관공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깁니다. 넘기면은 131페이지를 갑니다. 여러분, 그 131페이지 가면 이제 합병이 나왔거든.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여기서 시험에 낸다 이라면 있잖아요. 보세요. 자, 요 그림을 봅시다. 요거는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다라는 건 며칠이나 의무 있다? 60일. 그런데 합병은 원칙은 없어. 없는데 예외적으로 있거든. 예외적인데 그게 몇 개다? 12개다. 이걸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그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발은 여기서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목은 몇 개다? 28개. 그 28개 중에 12개는 합병을 했을 때 의무가 뭐다? 있다. 몇 개? 12개. 그럼 16개는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의무 없는 16개를 외운다. 의무 있는 12개를 외운다? 12개. 그래서 거기서 신청의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신청의 동그라미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자 공동주택의 부지 있죠. 자 거기서부터 줄 거세요. 둘째 줄 끝에 공원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대방 하천 구구 유지 철도용지 소용지 학용지 공장용지 채용용지 공원 외우면 됩니다. 외우세요. 그럼 이거는 자 요리로 잠깐 해볼까요? 제 말 들어보세요. 공동주택의 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볼게요. 여기에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무슨 용지? 채용용지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이에요. 됐죠? 그럼 이제 제가 요거 할 때 요 자체는 독자적으로 한 지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해보죠. 여기 있죠. 1에 내거든. 요거 읽어봐요. 시작. 토지이동. 그럼 토지이동이라면은 이걸 전부 다 섞어버리는 거라. 옛날에는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하면 이래 냈는데 요즘엔 그래 안 내고 여기서 이렇게 전부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신규 등록에서 하나 가져오고 등록 전환에서 하나 가져오고 등록 말소에서 하나 가져오고 이렇게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 섞어버릴 때 요게 지문으로 갈 때는 이래 합니다. 정답입니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는 60일 이내 합병의 신청 의무가 있다. 오더와이다. 이거 독자적으로 한 문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보기 속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래 공부를 했어요. 자, 요래 해보세요. 요거 있잖아요. 요 8개만 다 항상 외우는 게라. 그럼 8개인데 밑에 철수는 이미 외워져 있다, 안 외워져 있다? 저는 이런 거를 안 하거든. 요즘에는 이런 거 해가지고는 또 옛날에는 요 앞자만 따가지고 하면은 외웠지. 그 시험 문제를 맞췄어. 요즘에는 그래 하면은 못 맞춰요. 못 맞춰. 아니, 물론 과목마다 성향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과목을 말할 수는 없고 공시법 시험이거든.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목은 이미 딱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변함이 없는 거니까 이 글자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철수 됐다, 안 됐다? 네. 철수와 영인이 어디서 만나요? 학교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왜 이런 말을 쓰느냐면은 앞으로 지목이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는 경우에 7번이 나와. 그때마다 요 8개는 항상 같이 다닌다 이 말입니다. 요 8개는 항상 같이 다니는 거야. 그럼 이제 시작. 요 밑에 3개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요 5개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시작. 도로제방할 천국어 유지. 자, 여기서 답 나왔죠? 답 나왔죠? 자, 우리나라 지목에 외자가 있다 없다? 있다. 3글자짜리 뭐다? 있다. 5글자짜리 뭐다? 있다. 외자가 들어간 건 3개입니다. 3글자짜리는 7개입니다. 5글자 1개입니다. 벌써 11개잖아. 11개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은 외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외자는 전, 다, 대 여기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4글자짜리가 7개나 있어요. 보세요. 과수원이다, 광천지다, 양의장이다, 유원지다, 사적지다, 주차장이다, 잡종지다. 그런 거 여기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지문 딱 읽다가 보세요. 하천, 국어, 유원지 이러면 오덱스다. X. 답이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맞다. 맞아. 그래서 그 3글자짜리 있다 없다? 없다. 주유소 용지는 5글자짜리지. 여기 있다 없다? 없다. 그만 다 가져가세요. 그러면 요거 공원도 2글자짜리잖아요. 제가 왜 여기 안 붙이고 이렇게 띄워놨냐 이러면은 요 8개는 항상 같이 다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해봅시다. 유지, 물이다, 물 아니다? 물. 국어 뭐다? 물. 하천 뭐다? 물. 제방 뭐다? 물. 도로는 물이 아니지. 그러니까 도로제방 하천 국어 유지. 요럴 따위가 외우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3번입니다. 합병의 제한입니다. 그 제한은, 여기는 동그라미 3번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3학기 할 때. 자,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자,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이리 보세요. 결론은 이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요거 몇 필지? 2필지. 2필지가 한 필지로 합병할 수는 있다. 답. 동일해야 합병이 됩니다. 다르면 안 됩니다. 동일해야 된다. 그럼 너무너무 쉬운 거 해봅시다. 여기에 지목이 전이다.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요. 여기는 도민의 축척이 500분의 1이다. 500분의 1이다.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요. 여기 천호동이다.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요. 여기 소유자 갑이다.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요. 이 같아야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 때 혈액형 수혈을 갖고 예를 들거든. 혈액형 수혈하면 혈액형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요. 다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양필지가 동일해야 합병할 수 있다. 그럼 이거는 틀릴 리가 없어. 이제 문제는 3번입니다. 그 3번에 가면 이제 이러면 아직 줄 걷지 마세요. 합병하고 난 토지의 다음의 등기. 자, 적었습니다. 외의 등기. 가 있는 경우는 합병할 수 없다. 그럼 거기에 기억니은 뒤끝은 합병할 수 있다. 기억니은 뒤끝은 합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기억에 소유권은 건들 게 없어요. 여러분들 소유권, 소유자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요. 그런데 겁니다. 그럼 소유자에서 잘라보세요. 그러니까 기억니은을 묶으세요. 기억니은을 묶어가 소유자는 해당 안 합니다. 부동산 일부라고 썼어요. 부동산 일부. 그럼 결론은 부동산 일부에 권리 설정할 수 있으면 합병할 수 있다. 부동산 일부에 권리 설정할 수 있으면 합병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억을 볼까요? 지상전세 임차권이죠. 부동산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니은입니다. 성역지죠.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요역지는 일부에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요역지는 합병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으로 갑니다. 합병하는 토지 전부에게 등기원인 연일과, 자, 죽었습니다. 등기원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그거는 합병할 수 뭐다? 있다. 그럼 제 손을 한번 보면 이랍니다. 저당권, 등기원인 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저당권은 합병할 수 뭐다? 없다. 등기원인 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합병할 수 있다.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자, 요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보세요. 제 말 들어봅니다. 이래 됐죠, 그죠? 그럼 좋다. 다시 해봅시다.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수 있으면 합병이 됩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합병하기 전입니다. 합병한 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00입니다. 101입니다. 합병하기 전입니다. 100번지의 전세가 있어. 100번지의 전세가 있어. 1필지 일부에 있다. 전부에 있다. 전부죠. 근데 합병합니다. 합병하면 이제 지었지. 그죠? 그럼 한 필지가 되었지. 그러면 전세는 부동산 뭐가 됐다? 일부. 합병을 해버리니까 뭐가 됐다? 일부. 일부의 전세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합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합병하기 전입니다. 여기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 합병하기 전입니다. 100번지의 저당권이 있죠. 일부에 있다. 전부에 있다. 전부. 이제 합병합니다. 지금 합병이죠. 그럼 한 필지가 되었죠. 그럼 저당권은 일부가 되어버렸지. 일부의 저당권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합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해했다, 안 했다? 해제. 자, 그러면 이제, 그럼 한번 해봅시다. 감유, 우리가 압류, 감유, 가처분, 경매, 부동산 일부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전부 다 합병할 수 없다. 이래 놓는 거라.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글자를 보세요. 저당권, 등기, 원인, 일자, 접수 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이 글자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저당권은 합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밑에 거는 답은 요겁니다. 제가 5억짜리 땅이 있고 5억짜리 땅이 있거든. 오케이. 제가 은행에 10억을 빌려. 그럼 담보물을 제공해야 되거든. 10억짜리 부동산 하나 있다면 하나만 제공하면 됩니다. 근데 10억짜리 부동산이 없어. 5억짜리 밖에 없는 거라. 그럼 이 두 개 같이 들어간다, 따로 들어간다? 같이 들어가니까 원인 일자 접수번호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나중에 돈 못 갚아서 경매가 들어가거든. 그러면 두 개 경매 같이 들어간다, 따로 들어간다? 같이. 그럼 두 개가 경매 같이 들어가나?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경매 들어가나? 이치는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이건 합병을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자, 그러면 시작. 저당권, 등기, 원인, 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이해했어요? 자, 그랬다가 가면 됩니다. 통과. 됐어. 자,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겨보겠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그 밑에 칸에 참고 보세요. 참고니까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수 있으면 합병할 수 뭐다? 있다.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수 없으면 합병할 수 뭐다? 없다. 그럼 항상 용익권은 부동산 일부에 된다. 된다. 그럼 합병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럼 있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